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섬나라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던 58년생 마크 에드워드 런디라는 남자입니다. 그는요, 젊은 시절 나의 사랑, 자신보다 4살이나 어린 크리스틴을 만났어요. 그녀는요, 마크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서로 반대 성격에게 끌리기 시작한 둘은요, 1983년 마크가 25살 때, 크리스틴이 21살 때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10년이 흘러 이 둘 사이에 너무 소중한 딸 앰버가 태어났어요. 이 세 가족은요, 파머스턴 노스라는 지역에 살면서 마크와 크리스틴 함께 싱크대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주로 전국의 고객에게 돈을 받고 싱크대 렌탈을 해주거나 온라인 주문을 받아 파는, 너무 기대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은 생각 외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적자야. 그러다 보니 마크 또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것도 망해요. 집안이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거죠. 빚더미에 앉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42살이 된 마크와 38살이 된 크리스틴. 이 둘은요, 사업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딸 앰버는 7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사람 관계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사이가 엄청 좋던 사람들도 돈 하나에 틀어지기 쉽다고. 경제난을 겪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그러면서 이 마크와 크리스틴 자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 감정이 예전 같지 않아. 결혼 생활 18년을 함께한 부부라기보단 그냥 정말 사업 파트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이미 서로의 마음은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그날은 2000년 8월 29일 화요일. 이날 파머스턴 노스 지역은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날 아침 일찍 남편 마크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한 고객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고객과 싱크대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게 있었던 거예요. 파머스턴 노스에서 웰링턴까지의 거리는요, 약 144km. 대략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차를 몰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이때 그는요, 아내한테 말해요. 나 오늘 웰링턴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올게. 그러니까 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딸 앰버는 오늘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해야 해서 집에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크리스틴은 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서 학교 등원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가족 모두가 바쁜 하루였어요. 그렇게 다음날 8월 30일 아침 9시가 됐습니다. 크리스틴의 남매인 크레이그가 크리스틴과 상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녀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집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네? 뭐지? 그는요, 이때 예의상 반쯤 열린 현관문 앞에서 안 들어가고 2번 불러요. 크리스틴! 크리스틴? 나왔어! 그런데 대답이 없어. 순간 이게 느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이상하다 느끼면서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 안은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보여. 뭐가? 날아다니는 파리가. 여러분, 겨울엔 파리 많이 없잖아요. 겨울이었는데 파리가 웬 말이야. 거실은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집안 전체에 이 냄새는 또 뭐냐. 그는요, 거실을 돌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 앞쪽에 누가 쓰러져 있어. 온 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7살이었던 앰버였어요. 놀란 크레이그 바로 다가가서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 아니 이게 뭐야. 놀래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죠. 엄마야, 안방은 더 가관인 거예요. 안방 벽이란 벽에 피가 다 튀어가지고 그 가운데 침대 위에 크리스틴이 알몸으로 죽어있어.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머리가요, 완전히 다 박살이 나 있었대요. 얼굴을 아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 눈, 코, 입이 다 제자리에 없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 후 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마크, 집에서 144km 정도 떨어진 웰링턴에 있었어요.
미리 얘기했던 대로 그 전날 그는 미팅 끝내고 웰링턴의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 처음에 그는요, 딸 등원시키고 한다고 바쁜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시 걸어도 안 받고 집 전화로 해도 안 받고 여기서 이제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바로 차를 몰고 파머스턴 노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오후 1시 15분 딱 왔더니 이게 뭐야? 우리 집 앞에 경찰이 쫙 깔려가지고 바리게이트까지 쳐져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막네? 지금 뭐예요? 나 여기 집주인 남편이야. 이거 뭐냐고.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내분과 따님분이 어젯밤에 살해당하셨습니다. 사망한 크리스티는요, 평소 습관이 자기 전에 알몸으로 자고 안경을 항상 침대 옆 탁자에 두는 거래요. 그런데 발견했을 때 그녀 알몸이었고 침대 옆에 안경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크리스틴이 잠들었을 때나 혹은 잠들려고 누웠을 때 공격을 받았구나. 안방 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딸 엠버 또한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방 문 쪽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다리를 안방 쪽으로 머리를 거실 쪽으로 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엠버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이제 다시 나올 때 공격을 받았다. 경찰은요, 이 범인 크리스틴이 목표였던 거야. 엠버는 계획에 없었던 것 같다 추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죽인 듯한? 예를 들면 애초부터 타겟이었던 크리스틴을 막 죽이고 있는데 이걸 엠버가 본 거지. 아니, 죽이고 있는 내 얼굴을 본 거지. 어떡해요. 살려두면 신고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부검 결과 크리스틴의 머리에서만 18개의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어렸던 딸 엠버 머리에서는 7개의 상처가 발견됐어요. 상처들은 모두 같은 범행 도구에 의해서 생긴 거였습니다. 추정했을 때 범행 도구는 작은 도끼. 그러니까 도끼로 머리 막 내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만 했겠냐고요. 부검하면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두 피해자의 머리 상처와 머리카락에서 파란색과 주황색의 옷 염료가 발견된 거예요. 두 사람의 손톱에서도 DNA가 나옵니다.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 같은데 집을 수색했을 때 집 뒤쪽에 온실에서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어요. 보석 하나도 사라진 상태. 강도 살인사건이거나 범인이 강도 살인사건으로 보이게 만들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0일 후 마크는 아내 크리스틴과 딸 엠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혼자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제일 먼저 이 마크를 조사합니다. 왜냐?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거기다 조사해보니까 사건 발생 불과 4일 전 이 마크 가족 생명보험 금액을 올렸네. 이 아내 크리스틴의 생명보험이 매달 $20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4일 전 갑자기 보험 금액을 $50로 올려내기 시작한 거예요. 4일 전부터. 여러분, 제가 앞서 그랬습니다. 이 가족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빚만 쌓이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려? 이상하죠? 혹시 이 남편이 빚에 시달리다가 요새 관계도 안 좋은 아내를 죽이고 보험금이나 타먹자. 그래서 계획하에 죽였는데 웬걸? 이걸 딸이 봐버렸네. 너무 놀래서 어쩔 수 없이 딸도 죽인 거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라인이 딱딱 맞춰지는 것 같죠? 부검했을 때 두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은 위안의 음식물로 봤을 때 두 사람이 밥을 먹은 후 1시간 이내예요. 그럼 밥을 언제 먹었냐? 집안에서 맥도날드 영수증이 나옵니다. 날짜가 딱 사건의 그날이야. 8월 29일 저녁 5시 45분. 맥도날드 가서 이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맥도날드에서 크리스틴의 집까지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적어도 저녁 6시쯤에는
두 사람 다 집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아내 크리스틴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보면 그날 그녀는 저녁 6시 56분에 한 친구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때 그녀의 위치, 집으로 나와요. 통화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략 저녁 7시까지 그녀는 살아있었어.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사망 추정 시간은 밥 먹고 1시간 이내예요. 대략 저녁 6시쯤 맥도날드에서 산 햄버거를 들고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 6시 56분경 크리스틴 정상적으로 친구 전화 받았어요. 6시쯤 집에 도착, 포장해온 햄버거를 먹었겠죠. 그 후 대략 1시간 뒤에 친구와 전화. 사망 추정 시간은 밥 먹고 1시간 이내. 그렇다면 친구 전화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은 크리스틴 집의 컴퓨터가 그날 밤 10시 52분에 꺼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제한 이웃이 그날 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크리스틴 집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시쯤 햄버거를 들고 집에 도착, 햄버거 먹고 대략 1시간 뒤인 6시 56분경 친구와 통화했어요. 사망 시간은 밥 먹고 1시간 이내, 친구 전화 끝나고 직후로 추정이 됩니다. 못해도 저녁 7시 라인 때일 거예요. 그런데 저녁 10시 52분경 컴퓨터가 꺼졌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그녀의 집 불도 꺼졌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끈 걸까요? 경찰은 바로 마크를 불러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그날 뭐 했냐? 저는 전날 오후 5시쯤 미팅을 다 끝내고 집에서 144km 정도 떨어진 한 호텔에 도착해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뒤 5시 30분경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 엠버가 생각보다 더 일찍 집에 왔다고. 저녁 뭐 먹을까 하다가 둘이 그냥 맥도날드에 왔다고. 햄버거 몇 개 사들고 집에 갈 것 같다고. 이래저래 얘기하다 이 둘은 5시 43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 마크 그의 위치는 여전히 호텔로 나와요. 2시간 반 후 저녁 8시 13분이 됐어요. 이때 한 사업 파트너가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크 전화 안 받아요. 하지만 여기서 팩트는 약 15분 후에 마크가 전화에 다시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때 마크의 위치 여전히 호텔로 나옵니다. 이후에 마크 왈 계속 호텔방 안에서 술 마시면서 TV 봤다. 안타까운 게요. 말이 호텔이지 거의 모텔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CCTV가 없었대요. 증명해줄 사람도 없어. 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날 밤 11시 26분경에 마크는 성매매 여성을 불렀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11시 45분에 마크 방에 도착 들어가요. 그리고 약 40분 뒤 12시 32분경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1시, 12시 때에도 마크 호텔에 있었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12시 32분 그 성매매 여자가 나간 뒤에 마크의 핸드폰 꺼졌습니다. 이때 뭐 했냐? 뭐 했겠어요? 잠 오니까 그냥 잤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거였어요. 나는 그때 핸드폰이 꺼진지도 모르고 잔 거고요. 자, 오후 5시 43분경 아내 크리스틴과 마크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때 마크의 위치, 집에서 144km 떨어진 호텔로 나와요. 8시 28분경 마크는 15분 전 통화 연결이 안 됐던 사업 파트너와 통화했습니다. 이때 위치 또한 호텔로 떠요. 자, 피해자인 두 사람은 오후 7시 때에 사망한 걸로 추정합니다. 만약 마크가 죽인 게 맞다면 그는 아내와 통화를 끝낸 오후 5시 43분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7시에서 8시 때 사이 호텔에서 약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해 집에 가서 죽였다는 말이 돼요. 아니, 죽이다 못해 흔적까지 지우고 온 게 되는 겁니다. 호텔에서 약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아내와 통화를 끝낸 오후 5시 43분부터 사업 파트너와 통화한 오후 8시 28분 요 사이 편도로만 2시간 정도 걸리는 집과 호텔을 초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왔다 갔다만 한 게 아니죠. 죽이고 현장에 자기 흔적 지우고 이 모든 걸 5시 43분부터 8시 28분까지 약 2시간 반 정도 사이에 이 모든 걸 다 하고 호텔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 봤을 때 이 추정이 맞으려면 마크는 호텔에서 집까지 약 117km 속도로 차를 달려야 돼요. 그래야 시간대가 딱딱 맞아.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사건의 그날은 수요일로 평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는 모두 퇴근 시간, 도로가 아주 혼잡했습니다. 그런 도로 상황에서 117km를 유지하면서 달린다? 1시간 이상을 계속 그냥 운전했을 때 호텔에서 집까지는 편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가능성이 희박하죠. 5시대에서 8시대 사이 호텔에서 집으로 넘어가서 죽이고 뭐 현장을 어느 정도 좀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온다. 5시대에서 8시 사이 그 3시간 안에 아니 한 번 가는 것만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앞서 언급했지만 크리스틴 침대 옆 테이블에 안경이 있었고 알몸 상태였어요. 딸 엠버 역시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평소 이들의 하루 패턴으로 봤을 때 저녁 7시에 벌써 자려고 준비를 했다고? 너무 이른데? 원래 이 가족 이 시간에 안 자는데 평소 패턴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크리스틴 컴퓨터가 밤 10시 52분경에 꺼졌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저녁 7시 때에 살해당했다면 누가 10시 52분경에 컴퓨터를 껐을까? 처음에 경찰은 마크가 컴퓨터 자동 종료를 설정해 놓은 거 아닐까 했어요. 왜? 밤 10시 52분까지 피해자들이 살아있었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런데 뭔가 빼먹은 느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누가 범인인지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게 잘못돼버리면 모든 수사가 다 틀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두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저녁 7시에서 8시 때. 이거는 음식의 소화 정도와 식사 시간을 결합해 판단된 겁니다. 즉 이 시간은 크리스틴과 엠버가 6시에 햄버거 사서 집으로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바로 먹지 않았을까 추정을 한 겁니다. 햄버거를 사가지고 와서 바로 먹었고 6시 56분 크리스틴 친구와 통화했죠. 통화 끝나고 바로 죽은 거지. 그러니까 7시 때의 사망.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 없으세요? 만약 크리스틴과 엠버가 6시에 햄버거를 사들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바로 먹지 않았다면? 그럼 그들의 사망 시간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사망 시간은 저녁 7시 때보다 더 늦은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저녁 10시 52분경에 컴퓨터가 꺼졌어요. 이게 범인이 끈 게 아닌 크리스틴 혹은 엠버가 직접 끈 거라면, 범행은 더 늦은 시간 벌어진 거였다면, 그러면 이들의 옷차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햄버거 간단히 먹고 자려고 했던 거지. 이걸 뒷받침하듯 앞서 이웃이 이런 말도 했죠. 그날 밤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크리스틴 집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이후에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실제 이 시간 이후에 공격을 받은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하나 더 짚히는 게 생깁니다. 마크, 성매매 여성 불러서 이 짓 저 짓 다 하고 이 여자 몇 시에 나갔습니까? 저녁 12시 32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마크 핸드폰 꺼졌잖아요. 자기 말로는 자는 사이 배터리가 나가 꺼진 거라 하는데 혹시 성매매 여자가 나가고 바로 핸드폰을 끈 뒤에 자기 차를 몰고 본집으로 가서 자고 있던 아내를 죽인 거 아니야? 그 모습을 우연히 딸이 봤고 놀래서 딸까지 그 이후 자신에게 남아있는 혈흔을 모두 지우고 다시 모텔로 돌아갔다. 당연히 핸드폰이 꺼져 있었으니 이 시간 위치 확인은 불가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영락 없는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살인극이에요. 진짜 그가 아내와 딸을 죽인 걸까요?
우선 사건 현장의 벽, 바닥, 천장에 모두 피가 튀어 있었지만 남편 마크의 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차량도 다 조사했어요. 이상한 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마크가 범인이 맞다면 도끼로 막 내리쳤어요. 현장이 피 범벅이었단 말이에요. 분명 범인에게도 피가 많이 튀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 다 흔적을 지운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그랬죠.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DNA 나왔다고. 바로 남편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불일치로 나와요. 와, 이거 뭐지? 실제 한 이웃은요, 사건 당일 저녁 7시 20분경에 이 부부 집 근처를 서성거리는 이상한 남자를 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잘 못 봤대요. 그러니까 별다르게 도움이 안 돼. 와, 이 사건 누가 범인인 걸까요? 정말 마크 범인이 아닌 걸까요? 경찰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의 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마크의 차 뒷좌석에서 남색 폴로 셔츠가 나온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사건의 그날 이 남자 이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대. 경찰이 이 셔츠를 조사한 결과 가슴과 왼쪽 소매 부분에서 2개의 작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룩을 확대하고 막 파보니까 이게 얼룩이 아닌 사람의 인체 조직 일부네. 너무 작아서 얼룩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게 실제 이 뉴질랜드 경찰이 이거 누구 인체 조직인지 확인한다고 이걸 미국 텍사스주의 병리학자한테 보냈대요. 검사 결과는 와, 폴로 셔츠에 엄청 작게 얼룩처럼 묻어있던 인체 조직, 피해자 크리스틴의 뇌 조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크리스틴의 뇌 조직이 왜 네 옷에 묻어있니? 크리스틴 도끼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려 찍힌 상태였어요. 얼굴을 아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남자의 셔츠에 그녀의 뇌 조직이 묻어 있다는 건 사건 당시 이 남자 크리스틴과 거의 딱 붙어서 내리쳤다는 겁니다. 이건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도 아니고 뇌 조직이 어떻게 무슨 상황일 때 묻을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닌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와 머리카락에서 발견된 파란색과 주황색 옷 섬유, 마크의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파란색과 주황색 염료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마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계속 억울하대. 아니, 억울하면 그녀 뇌 조직이 왜 네 옷에 묻어 있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줄래? 결국 2001년 2월 경찰은 마크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크리스틴과 앰버가 살해된 지 1년 반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은 본격 재판을 시작해요. 검찰은 사건 발생 4일 전 크리스틴의 생명보험 금액이 인상됐다. 매달 그 정도의 보험료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올렸다? 이게 말이 되냐?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내려고 계획하에 올린 거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아닙니다. 보험금 인상은 마크가 먼저 제의한 게 아니에요. 그 보험 담당자가 올리시는 거 어떠냐? 그래서 올렸던 겁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듣고 또 이 생각이 됐어요. 원래 마크 보험금에 대해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 담당자가 보험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죠. 매달 내는 보험금을 올리시면 두 분 중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세요. 이런 말을 듣고 한 거죠. 그때부터 살인 계획, 신빙성 없는 제 생각입니다. 결론은 재판, 마크 2건의 살인 혐의 유죄,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17년 후에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에 마크는 억울하다면서 계속 항소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요. 나는 그때 144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다른 호텔에 있었는데 위치 다 확인됐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번 갈 때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17km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죽이고 했다는 겁니까? 단 2-3시간 만에 왔다 갔다의 살인까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딱 퇴근 시간 도로 혼잡할 때? 폴로 셔츠에 묻은 건요, 피해자의 뇌 조직이 아닌 제가 그날 고기 파이를 먹었어요. 그게 묻은 거예요. 그럼 그 증거는? 증거가 없어. 마땅한 증거 제시를 못해 오히려 이 항소로 그의 최소 형량이 더 늘어나요. 17년에서 20년으로. 그렇게 약 12년이 흘렀습니다. 나 아직도 너무 억울해. 그래서 재심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재심 결과 역시 변함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마크가 범인 같나요? 정말 셔츠에 묻어있던 그것이 고기파이였을까? 미국에까지 보내가지고 정밀 검사를 다 한 거였는데 그 전문가들이 고기파이와 사람 뇌 조직을 구분 못한 걸까요? 무죄인 사람의 옷에 사람 뇌 조직이 묻어있을 리 없죠. 마크가 무죄라고 믿는 이들은 대부분 추측에 의존하면서 증거 없지 않냐, 범행 도구 못 찾지 않았냐,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실제 뉴질랜드의 한 잡지사에서 실험을 했었대요. 웰링턴에서 파머스턴 노스까지 정확히 144km를 1시간 넘게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차를 몰고 왕복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마크 진짜 범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엄한 사람이 갇혀있는 걸까요? 만약 맞다면 마크 어떤 트릭을 쓴 걸까?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